자, 내일 스타킹 목요일 시간에는 한현민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네. 뵙습니다. 한현민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예, 별일 없고요. 네, 요즘 뭐 공연이 엄청나게 요즘 이제 사람이 많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방학이 되면서 예. 이제 관객분들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연 티켓을 저희가 또 댓글 남기신 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리는 거죠. 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그저께 공연 보러 간다고 했는데 네.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재용 씨가. 예, 왜냐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더 오면 이제 너무 위험해서 보냈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공연 티켓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네. 요즘 투자는 좀 어떠세요, 한현민 씨? 예. 요즘 이제 조금씩 제 거를 한번 해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또 이제 발을 들이시는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몇 개 이제 고른 거 중에는 여기 스타킹에서 소개가 된 것들도 좀 있고요. 여기가 소개된 걸 고르신 게 아니라 제가 했는데 소개를 되더라고요. 예. 역으로. 역으로 예, 내가 선택을 했는데 먼저 스타킹에서 이제 나오는구나. 예,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건가 하게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스타킹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킹 보시면서 여러분 다 같이 주식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두 분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뉴페이스 새 식구가 합류를 했는데요. 와우. 하이투자증권의 스마트 PB센터 이건희 부장 그리고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항상 그 달은 엄청난 종목이 나옵니다. 맞아요. 예, 이게 판을 예. 안 돼 뒤집어 엎어놓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이런 예. 표현은 그렇지만 선무당에 살아간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갑자기 처음 오신 분들이 저기- 난리 납니다. 전문가분께 무당이라뇨.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좀, 책을 예. 읽어야 돼요. 책을 생각난 읽어야 게 딱 그거밖에 없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적중률이 높을 것이다. 뭐 네. 이렇게 좀 돌려서 말씀해 주시는 돌려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죠. 자, 일단 먼저 스타킹의 게임 룰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두 분의 네. 전문가들께서 이제 원래 두 종목씩 가져오셨는데 그렇죠. 한 종목에 집중해 주세요. 예, 라고 해서 선택과 집중. 이제 한 종목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네. 설명을 다 듣습니다. 네. 마음에 들면 저희 각자의 포트에 올리는 거겠죠? 올리죠.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내일 시초가로 편입이 되고 네. 한 달 동안 이제 장중 최고 수익률을 대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자는 스타킹이 되고 맞습니다. 왜 배지를 받게 되는 거죠. 패자는 어떻게 되죠? 그냥 나락을 가는 거죠. 벌칙이 있어요. 벌칙이 무슨 있죠. 나락입니까? 예. 이재용 씨가 이번 주에 콧물 그리셨습니다. 오랜만에 콧물과 다크서클 제가 한번 야, 예. 개그맨에게는 그 축복과도 같은 콧물을 그렇죠. 또 훈장이죠, 훈장. 훈장을 또 훈장을 제가 받아냈군요. 이렇게 좀 해드렸죠. 5개월 연속 제가 지금 1위입니다. 예, 자랑하는 스타킹, 거예요? 스타킹입니다. 네. 첫 달만 일단 이재용 씨가 한번 좀 졸탄 쪽에서 스타킹이 나왔고. 그게 그 이제 이후로 선무당에 사는 점들 그런 거죠. 예. 선무당이었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달 시작이 됐으니까 8월달 가져오신 종목들 현재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집중해서 분석해보죠. 자, 네. 성적표 공개합니다. 자, 6위부터 보시죠. 보죠. 네. 6종목이에요. 예, 저희가 6종목 했거든요. 네. 그래서 6위입니다. 예, 넥슨 게임즈가 올라왔네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5위 주성 엔지니어링 네. 1.37%의 상승률 오. 수익률이고 이지원 대표님의 종목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계속 졸단 가다가 네, 벌써 밑에 졸탄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자, 4위는 메타바이오메드 수익률이 5.20%. 오. 예, 김윤수 대표님의 종목 역시 저의 선택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탑3 공개합니다. 3위, 2위, 1위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빠밤. 자, 3위는 SP 시스템즈 5.62%의 수익률. 네.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저의 선택이 있었고요. 아유, 황현님. 자, 2위는 LS 일렉트로닉 8.44%의 수익률. 김건진 부장님의 종목이었고 역시 저의 선택이 있었고. 1위가 우와. 졸탄입니다. 야. 네. 변용인 대표님 종목이 또 1등이 됐습니다. 오. 1위 알체라. 알체라. 네이버 관련 주식이죠. 네. 요즘 또 AI 또 관련해가지고 또 새롭게 클로바 X가 출시가 된다. 뭐 네. 이런 데 엮이면서 이슈 엮이면서 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알체라 수익률 11.94%의 예. 수익률이고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졸탄의 선택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졸탄이 예. 1위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아우, 뜨거워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종목을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오늘 주식 이 증시가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예보, 그러니까 기상 예보로 좀 풀어봤거든요. 네. 이분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날씨 여신. 어머.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들의 날씨가 좋았을까요? 오늘은 바이오와 인공지능 업종을 마련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바이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2차 전지에 가려서 소외됐던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주요 제약사들의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고 의료기기 기업들도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들부터 그리고 또 앞으로는 중소형주들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2차 전지 주도주의 바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반기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주의 하늘은 계속해서 맑아 보입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AI 관련주들은 최근 급등을 했었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AI 개발 소식은 물론이고 엔비디아와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발 AI 호재가 잇따랐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렇게 단기 과열 양상을 보여왔고요. 수급이 2차 전지에서 이번에는 초전도체로 옮겨지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잠시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탄탄한 바닥을 이제는 형성을 한 걸까요? 오늘은 다소 구름이 끼어 있었고요. 이렇게 오늘 눈에 띄었던 업종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한번 좀 업종 날씨로 좀 표현해서 네. 설명해 드렸고 오늘 또 처음 와주신 분이 계세요. 이건희 맞아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스타킹의 소문은 좀 들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지난달부터 합류할 뻔했는데, 네네. 네. 예. 7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예. 골프가 잡혀 있는 바람에 예. 네, 뭐 솔직하시네요. 예, 합류를 못했습니다. 이게 좀 진지하게 웃기시는 분이에요. 예, 제 스타일이에요. 야, 예. 예상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예. 이 스타킹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좀 예. 해주시죠. 일단 오늘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조금 좀 너무 정직한 종목을 갖고 나오지 않았나. 약간 좀 시가총액이 큰. 그렇죠. 네. 예. 근데 뭐 큰 게 또 가면 또 후끈하게 가니까 요즘에 네. 좀 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요즘 또 갈 주식이 갑니다. 네. 갈놈갈이라고 하죠. 갈롬갈이라고. 갈놈이 하네요. 가더라고요. 예, 갈 주식이 계속 달리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오늘 좀 이따 또 설명해 주실 텐데 네. 이 종목도 사실 제가 저의 관심 종목에다 담아놓고 보고 있던 종목이었거든요. 오.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듣고 싶으니까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태현 팀장님, 네. 지난달에 순위권에 어떻게든 하나 밀어 넣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 밀어 넣었어요. 어디요? 6위에 올라왔습니다. 6위. 예, 6위에 했어요. 예, 아, 제가 6위 순위권에. 들어갔어요? 예, 순위권 안에 하나 넣으신다고 했는데 6위에 들어오셨어요. 이상하네. 안 대단합니다. 어쨌든 하나 밀어 넣는다고 다짐을 하셨는데 넣었으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네.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다고요? 네. 하차원 본부장님 또 내리고 네. 정대훈 팀장님 종목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예, 무슨 종목인지 저도 오늘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예, 적지도 않았네요. 예, 예. 그러니까요. 저 딥노이드요. 딥노이드 맞아. AI. 예, 오늘도 좀 좋은 종목 이번 달은 좀 네. 상위권으로 가셔야죠. 이렇게 만년 후보만 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만년 후보가 된 느낌 드네요. 정대훈 팀장님 어떻게 1등 한 번 하고 그만두셔야 어떡해요. 한 번은 하셔야죠. 그러니까 한번 이 자리가 하셔야죠. 1등 하는 자리인데 이게 안 되네요, 이상하게. 오늘 또 이제 그쪽 자리에 가셨으니까 예. 또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달도.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럼 오늘 종목 좀 알아보겠습니다. 날씨 여신, 자 종목 알아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뭡니까? 네, 내일은 스타킹 오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새 얼굴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한미 반도체 가져와 주셨습니다. 반도체 주들 오늘 조금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한미 반도체는 0.10% 강세를 보였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오늘 SD 바이오 센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22%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새 얼굴이시죠. 이건희 부장님의 한미 반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BM 수혜 기대감 속에서 고공행진을 펼쳐온 한미 반도체가 2분기 실적도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글로벌 핵심 기업이 한미 반도체의 주요 고객사인 만큼 발빠르게 생산 능력까지 갖췄는데요.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와중에 본더 시장에는 본격 진출하겠다고도 밝혀왔습니다. TC 본더 시장은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이건희 부장님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는 종목이고 또 주가가 또 많이 올랐는데 더 가겠냐 뭐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가 가면 한미 반도체 무조건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사실 좀 비쌉니다 지금 장비주 치고는 반도체 장비주 비싼데 네. 그래도 이걸 갖고 나온 거는 AI 관련돼서 뭐 지금 HBM이니 뭐 2.5D 패키징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뭐 DDR5로 전환된다더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시장은 어차피 AI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막 엔비디아 주가가 뭐 PER이 150배다, 뭐 160배다, 뭐 비싸다, 뭐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는 뭘 반영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이제 학습용 AI 칩 시장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거죠. 근데 AI 네. 반도체 시장을 전체로 보면 학습용은 한 15%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학습용이라는 거는 이제 3조 이상씩 막 때려 넣어가지고 네. 계속 공부시키는 거죠, 애들을. 딥러닝이라고 하죠. 딥러닝을 계속 시키는 거죠. 알파고처럼?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해가지고 이제 거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이제 막 계속 논문도 읽히고 책도 읽히는 겁니다. 근데
근데 이제 결국엔 이거를 네이버나 아니면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어도비도 그렇고 뭐 이런 회사들이 성장 동력이 그동안 없었는데 네. 여기다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써먹는 거죠. 오. 그러려면 붙여서 써먹을 때도 AI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그 시장이 85%다. 훨씬 근데 크네요. 이게 막 개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 이제 열리지도 않았다. 이제 뭐 어도비가 조금 해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이제 자기 워드나 뭐 엑셀 이런 데다 적용시키고 있는데 그게 아주 미미한 겁니다 지금. 네. 네이버도 지금 한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3조씩 때려박아서 이거를 이제 그 챗 GPT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없죠. 네. 삼성전자가 하면 몰라도 3조씩 뭐 때려박으면서 1년에 그렇게 설비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칩 하나에 뭐 1,0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칩을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산업은 계속 커질 텐데 문제는 지금 반도체를 만들어줄 데가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I 칩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지금 막 만들어줄 때를 찾고 있습니다. 오. AMD 경쟁사도 찾고 있는데 네. AMD가 말이 경쟁사지 지금은 점유율이 뭐 1.몇 %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8%가 다 지금 엔비디아께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삼성이 따내겠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이 많죠 기사들이. 근데 결국에는 삼성이 따내든 SK가 따내든 뭐 어디가 따내든지 간에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데는 지금 대만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대만과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거를 만들어줄 때 필요한 장비와 소재 막 엄청나게 이제 찾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 중에 가장 대장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아. 예.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이게 HBM 수요가 높아질 것 같고 지금 TC 본딩 장비라고 해서 핵심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반도체 HBM 얘기 들어보시면 이렇게 HBM GPU 더하기 HBM이 기판에다 그걸 붙이고 거기다 뭐 동판도 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게 이제 AI 칩인데 이 AI 칩을 만들 때 이렇게 다 하는데 HBM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에. 근데 그 HBM은 메모리를 여러 겹을 겹쳤다고 지금 이제 들으셨을 텐데 일반 메모리가 만약에 단층 주택이면 얘는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거죠. 쌓아놓는 거죠. 네, 쌓아놓은 거죠. 예. 근데 쌓으려면 이거를 높게 쌓으면 이게 GPU랑 높이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얇게 깎아야 되고 네네. 그래서 오늘 이오 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간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쌓았는데 여기다 구멍을 뚫는 게 TSV 공정이라고 하는데 네. 서로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기선을 연결해준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게 TS 본딩 장비, 본드라는 게 붙이는 거거든요. 네네. TC 본딩 장비를 이제 유일하게 만드는 데가 지금 한미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현민 씨 중간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아유 그냥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 안 간다고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 정도. 근데 이제 이게 HBM3 뭐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HBM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대형 메모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DDR5도 똑같습니다. 많이 쌓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2.5D 패키징이라고 해서 이게 한마디로 패키징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상용화된 엔비디아 거를 만들 때는 대만 TSMC가 2.5D 패키징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네. 그럼 삼성전자도 지금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내가 하면 니들이 나한테 물량 줄 거니?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에서 네가 할 수 있으면 줄게. 그러니까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칩이 더 많이 예. 나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 납품했던 애들이 지금 갑자기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았는데 네. 여치 됐든 뭐 이렇게 되든 뭐 SK 하이닉스가 좋아지든 삼성전자가 좋아지든 한미반도체 건 갖다 써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써야 되는 네, 거예요. 무조건 써야 필수예요? 된다. 필수. 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요. 대장이라고 맞아요.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재밌는 건 반도체가 그동안 안 좋았을 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등락이 너무 크지 않아요? 한미반도체. 오를 때는 엄청나게 오르고 빠질 때도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스타킹에 나올 때 아침에 이제 종목을 작가님한테 드릴 때 네네. 많이 빠져 있어서 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나오려고 그러니까 네. 플러스를 내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힘이 셉니다 지금. 센데 결국엔 지금 뭐 주도주였던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자동차가 지금 한 번씩 많이 올랐다가 올라가면서 꺾였기 올랐죠. 때문에 예.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조정 받을 때 항상 보면 잘 튀어오른 애들이 다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금 자동차를 사기에는 3분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거기다 2차 전지 사장이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자꾸 나오면서 싸우고 있고 못 사죠. 뭐, 예, 너무 비싸죠. 공매도랑 또 싸우고 있고 막 그럽니다 지금. 네네네.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다. 아직까지는 반도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산업이 이제 요만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만큼 가격에 반영됐냐? 한 요만큼?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가 1% 했다면 그 거품 논란도 없는 거네요. 현재 가격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거품 논란이라는 거는 점점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렇게 따지면 이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면 되는 게 2차 전지가 올라간 스토리를 보면 수주를 받고 가능성이 있었는데 수주를 네. 받아서 공장을 더 짓고 투자를 하고 또 수주를 받고 또 짓는다 그러고 이걸 계속 반복했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미 반도체도 똑같이 아니 그 반도체도 똑같이 그러면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공장 더 줘 그래갖고 2개 줬습니다. 2배로 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장비 2배로 발주해야 되죠. 있는 거 더 갖고 와야 돼 계속. 근데 좀 있으면 엔비디아가 야, 더 만들어줘 이러면 어떻게 또 줘야 되죠. 더 만들어줘. 예. 그럼 또 장비 발주해야 되죠. 네. 이게 계속 그 장비는 패턴이 한미 반도체에 있고. 그러니까 한미 네. 반도체가 지금 갑자기 이번에 뭐랬냐면 아까 그 날씨 여신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네. HBM은 이제 한마디로 본딩 장비만 만드는 공장을 본딩 장비를 만드는 공장을 아예 새로 졌습니다 한동안. 일이 아, 많이 이번에 들어올 줬군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선 그냥 공장 막 안 짓습니다 원래 그 사장들은. 저게 진지하게 그렇게 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아니 눈으로 진짜 머리에 총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무섭네요. 예. 제 친구 중에 예. 대학 동기 중에 제조업 사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공장을 지을 때는 어딘선가 물건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짓는 거죠. 아, 바보가 아닌 이상. 예.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 이제 한번 지려면 그래도 최소 이게 100억 단위 이상이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근데 한미 반도체가 재밌는 건 돈을 잘 벌어서 현금이 많습니다. 캐시가 많은 기업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거는 사실은 뭐 2만 원이 되기 전부터 얘기를 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네네. 더 갈 수 있다. 아. 한미 반도체가 돈이 많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이야, 이거 김구라 선배 이후로 오랜만에 봅니다. 예, 이거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좋은 거는 우리 다 알죠. 사실 아, 네. 다 아는데 지금 가격이 사실 좀 많이 올라서 약간은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태근 티저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는지 O 아니면 X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X입니까? X? 역시. 예. 네. 왜 X입니까? 저도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둘째치고요. 네. 둘째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장 상황을 이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좋지 지금 않다. 매크로가 좋지 않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반도체를 갖고 왔다면 이오 테크닉스를 갖고 왔을 거예요. 왔을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종목 자체로 이렇게 막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오 테크닉스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이게 어찌 보면 그 시가총액 1,000원 안 되는 이런 개별 종목이면은 시장 무시하고 뭐 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그렇게- 주식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시가총액이 때문에 커서. 오늘 어찌 보면은 아래 꼬리가 달린 것도 이게 결국 에코프로가 시장 땡겨가지고 같이 어저께 같이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물론 좋은 종목은 맞지만 이거를 지금 위치에서 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삼성 물론 그 아까 제조업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 한미 반도체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HBM3가 될지 3E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시라는 회사 그 제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SMPT라는 회사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 확장이 되겠지만은 이게 첨단 공정의 HBM3 이상은 방금 말씀드린 회사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상을 과연 따올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에 대한 부담감, 지금 약간 매크로에 대한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도 조정 국면에 그렇죠. 있고 한국도 그렇다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니까 신흥 저는 분들이 하락되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종목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종목 이슈, 업종 이슈, 시장 이슈를 보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제일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으면 앞에 업종하고 종목이 묻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거운 주식은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 네. 뭐 종합해 보면 근데 본인이 가져온 건 오늘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거 가져왔나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네, 미리 딱 약을 치네요. 그러니까 네. 쓱 던져놓네. 알겠습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경험치가 좋아. 역시 방송쟁이에요. 예, 방송 잘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한미 반도체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잡아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1차 목표가로 잡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32,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자, 목표가 6만 원, 손절가는 화면에는 3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32,000원으로. 35,000원. 예,
3만 5천 원이요? 3만 5천 원? 알겠습니다. 네. 3만 5천 원으로 손절가 확인해 6만 보도록 원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선택해 볼게요. 갈게요. 하나, 둘, 셋, 패스. 매수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매수합니다. 저는 무서워요. 아니,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여거에서 끝났습니다. 아, 예, 이거 여거에서 저는 돈이 이미 많다. 예, 끝났습니다.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예. 한미 반도체가 미래야. 사실 걱정할 건 없죠. 사실 뭐 엄청나게 거의 독점이다시피 공급을 하고 사실 반도체 우리나라 1위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너무 올랐다. 고평가라기보다 좀 가격이 많이 단기간에 오르긴 했어. 그래서 조금 접근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 졸탄 레포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자,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날씨 여신. 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그간 눌려있던 진단키트 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중순에는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최대 7만 6천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을 했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이렇게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미 충분히 주가가 내려온 만큼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가 진단 키트의 판매량도 전주보다 2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주가에도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오늘도 급등한 SD 바이오 센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정태근 팀장님 나와주세요. 저는 지난주에도 약간 우스갯소리 드렸지만은 저는 종목이 현금도 포함이 되면 현금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황인영한테 혼났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현금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그래도 굳이 접근을 한다라면은 지금 시장 구간에서 이제 돈이 가는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은 괜찮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판단하게 되면은 뭐 이오테크닉스, 한미 반도체가 저도 맞다라고 봐요. 어차피 이번 주 얘기하게 되면은 지금 3주 남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저도 한 30% 이상 간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런 판단이 안 서다 보니까 SD 바이오센서 같은 종목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 달 동안 포트에 포함이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한 일주일, 2주일? 그 정도밖에 안 볼 겁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저도 오늘 갖고 왔지만 오늘 바이오가 많이 갔어요. 네, 종목들이. 가는데 중요한 건 바이오가 이슈가 되게 많거든요. 뭐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백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AI 신약이라든지 신약 플랫폼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이끌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테마 같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는 결국 단기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뭐 갈지 또 모르는 거.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른다는 네네네.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은 솔직히 말씀으로 짧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지난달 같은 뭐 100% 이런 것도 저도 하고 싶은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20% 이상 요 정도 보고 20%면 일단은 수익 들어갈 수 있다고 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20%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뭐 22% 올랐지만은 요 힘이 거래량 거 실려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은 아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저는 계속 짧게 보는 종목 가져올 거라는 걸 미리 좀 예고를 드리고 정태근 팀장님은 향후에 좀 방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네. 쪽으로. 네. 이게 조정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코스닥 1% 올랐잖아요. 네. 올랐는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안 올랐으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 에코프로 그룹주 제외를 하고는 반도체도 그렇고 채찍비도 그렇고 뭐다 빠졌어요. 2차전지 과연 다른 종목 다 빠졌거든요. 이게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시장이 빠져야 정상인데 역시 잡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착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찌 보면 제일 경계해야 될 점이라는 거죠.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수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 수치로 나와야 되는데 그쵸. 2차전지 쪽이 아직도 강세이다 보니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좀 장은 안 좋은 장이다. 그쵸. 뭐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합니까? 2차 전지라기보다는 에코프로가 억지로 이제 멱살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게 역사 되면. 잡고 있는 예.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부터 매경 아침 방송에서 코로나 뭐 이슈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네. 결국 이제 뭐 델타에서 오미크론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저는 걱정 안 된다고 델타 때부터 걱정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예전에 나왔던 기사 하나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작년 7월 16일 날 그 중수본하고 방대본에서 이제 오미크론 치명률에 대해서 결과치 나왔거든요. 0.07%예요. 네. 독감 수치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개중 독감하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감기도 위험한 사람한테 위험해요. 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걸렸던 분들이 대부분 2주 쉬다가 다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제가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네. 이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있어서는 별 그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시각에는. 어차피 그 사회적 영향은 없을 것이고 요거 네. 핑계로 네네. 단기간에 바이오가 좀 움직일 거다. 아, 뭐 이 그렇게 보는 핑계로 게 다 바이오 쪽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진짜 바이오 섹터가 좀 갑자기 좀 튀어오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네네. 생각도 좀 들고 AI와 또 바이오가 엮이면 사실 시너지가 엄청나잖아요. 신약에 그래서 대해서. 어찌 예.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근데 고민했거든요. 기존의 바이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오 전통의 바이오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의료 기기 쪽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동안. 이게 요즘 이제 AI하고 헬스케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네. 하이브리드로 가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약간 좀 그런 네. 의미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두 개 중에 고민했었거든요. 신테크와 바이오하고 요거랑 고민했어요. 네. 그런데 조금은 탄력은 단기적으로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신테크와 바이오가 어찌 보면은 AI 신약 플랫폼 말씀하신 거 딱 네네.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군집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네. 제가 볼 때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섹터를 좀 분류해서 좀 대세를 이루기에는 아직은 좀 주도 약하다. 섹터라고 말하기엔 좀 약하죠. 주도 섹터는 아니다 아직.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또 이건희 부장님께서 좀 OX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갈까요? 하나, 둘, 셋. X 주고받았네요.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X를 드셨습니다. 안 갈 거라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시간에서 보니까 올라가더라고요. 네. 올라오는데 일단 내일 아마 시초가가 좀 높게 시작을 해서 이 시초가부터 경쟁을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시초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조금 불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집에 아직도 진단 키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집에 많이 남아 있어요. 재고가 저도 너무 많- 남아 있어요. 예, 집에 한 5개 있어요. 예. 맞아요. 마스크도 지금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 마스크 쌓아놨습니다. 예,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오늘은 먹잇감을 물론 이제 아까 그 팀장님 말씀이 맞는 게 네.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테마가 한번 뭐 돌았죠 이게 그렇죠. 전도체 관련돼서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막 흔들리니까 네네. 이게 이 뉴스가 중대본 발표 나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이쪽으로 와가지고 막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돈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디든 돈을 넣어야 되는 그 돈들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현금 못 갖고 계시는 그 불안증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면 에코프로를 조금 먹고 나왔으면 딴 데 가서 막 놀아야죠. 딴 데서 잃고 막 와야지 정신 차리죠 다시 또 이제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 돈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약간 아수라장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형님들이 또 혼란스러운 장이다. 예, 그렇죠. 형님들이 못 잡아주고 있죠. 자동차, 반도체 뭐 이쪽이 큰 섹터들이 잡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테마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은 테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춘추전국 시대다. 그러니까 난립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도 사실 잠깐의 이런 흐름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줘서 그 종목 중에 하나 이것도 단기간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그러니까 하는 지금 것 시작이 제 옷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난립하고 난립하고 있잖아요.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같아요. 많은 캐릭터들이 뭔지도 난립하고 있잖아. 모르겠고 막 지금. 예, 어지럽고 이거 꽃이야 만화야 예, 뭐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네. 정신없는 장이다. 예.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20% 좀 플러스 알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2만 원 정도 볼 거고 손절가는 14,300원. 네. 지금 자막 나간 대로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4,3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네. 지금은 바이오가 맞습니다. 바이오가 맞아요. 지금은 바이오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난립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바이오도 사실 그 어느 섹터, 그러니까 뭐 의료기기 AI랑 좀 섞이면서 뭐 그 부분만 좀 올랐고 또 셀트리온 이슈도 또 있어요. 그래서 네. 바이오가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괜찮아요. 시초가가 굉장히 높은데도 그건 뭐 모르는 겁니다. 아, 세상 그래요? 일이라는 세상 일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저녁에 무슨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 이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바이오가 또 한번 가면은 세게 갑니다. 전부터 바이오 되게 관심 가지시네. 인류를 바꿀 건 전 바이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오를 좀 계속 째려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수익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 네. 자, 한효민 씨도 다 다음 주에 뵙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